손흥민 선수가 떠났지만 계속 관심이 가는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기였냐? 바로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팀의 배당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2.1배당, 그리고 웨스트햄의 승리 배당이 3.3배당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유리했지만 토트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배당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페이스를 살펴보면 웨스트햄은 2라운드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에서 반등하면서 노팅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누누 산투 감독을 경질시켜버렸고 엔제 감독을 부임시킨 웨스트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2연승을 기록하면서 어라? 우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3라운드에 홈에서 본머스에게 박살이 나면서 역시 토트넘은 토트넘이지 라고 이제 만드는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런던 더비 라이벌답게 팽팽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지난 시즌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로 비긴 토트넘이었는데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가 못 나왔거든요, 부상으로. 그때 뭐 마티스텔, 히샬, 그리고 오도베로 등등등이 나와서 간신히 1대1로 비긴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이번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번 시즌에 많은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뭐 무한히,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를 물려준 사비 시먼스까지 영입한 토트넘이었는데 이번 경기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LAFC로 떠난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의 공백을 느끼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스펜스, 반더벤, 로메로, 보로보백, 파베스르, 발리냐, 시몬스, 베리발, 쿠두스, 마티스텔의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과연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베리발이 롱스로인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1분부터 세트피스를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시몬스 쪽으로 공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반더벤이 최후방에서 시몬스를 향해 롱볼을 뿌려주었는데 이게 시몬스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설렁설렁 뛰면서 공을 받으러 갔지만 이제 반더벤의 패스가 약간 길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스가 포착이 되었는데 시몬스에게 많은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시몬스는 손흥민의 7번을 이어받았으니까요. 여하튼 시몬스를 계속 지켜보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와, 웨스트햄이 오늘 작정하고 나왔더라고요. 수비를 엄청나게 세우면서 심지어 웨스트햄이 피지컬도 좋았거든요. 단단하게 수비를 하는 웨스트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한 표정의 포토 감독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리고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또 긴장한 듯한 프랭크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3분 쿠두스가 공을 잡았는데 쿠두스가 웨스트햄에서 이번에 토트넘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웨스트햄 홈팬들이 쿠두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런 거 재밌었습니다. 이런 맛의 프리미어 리그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토트넘이 결과를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4분 실점할 뻔했습니다. 파케타가 토트넘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토트넘 수비진이 막지 못했거든요. 그대로 때린 슈팅이 살짝 빗나갔는데 14분 만에 실점 당할 뻔했다.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스가 조금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시몬스가 공을 치고 들어갈 때 베리발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여기다 공을 패스해 줬으면 베리발에게 좋은 찬스가 올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시몬스는 공을 여기로 줬습니다. 그래서 베리발이 이거 뭐지 하면서 멈추면서 어이없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시몬스한테 왜 7번을 줬는지 현재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을 보면 17분에 시몬스가 슈팅을 때렸는데 흥민존에서 슈팅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게 감기지도 않았고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는데 약간 현재까지는 왜 7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트넘이 골을 넣었거든요. 로메로가 헤더로 골을 넣었는데 이게 이전 장면에서 지금 로메로와 반더벤이 지금 선수 한 명을 걸어서 밀어서 넘어뜨렸거든요. 이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골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경기를 재미없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마티스텔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다리를 잡으면서 오늘 경기장에서 너무 안 보여서 그럴까요? 분량을 챙기는 마티스텔이었는데 와, 이러니까 네가 챔피언스리그 못 가는 거라고, 명단 제외되는 거라고. 여하튼 뭐 보이지도 않는 마티스텔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스가 공을 잡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시몬스는 너무 느리고 뭐 활동량도 많지 않고 키패스를 하나도 뿌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은 계속 주구장창 코너킥으로 세트피스 준비만 해왔는데 골이 들어가지 않았고 웨스트햄은 정말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보면은 여기 다 수비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으로 패스를 들어갈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잘하는 웨스트햄이었고 토트넘은 그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이제 뭐 별다른 공격 장면이 없었다. 시몬스한테 창의적인 장면을 만들어 봐라 하고 넣었는데
골을 못 넣는 토트넘이었고 시몬스도 이제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키패스 빵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토트넘이 골 찬스가 왔는데 6탄방으로 막아버리는 웨스트햄이었는데 와 오늘 진짜 마음 먹고 수비하러 나온 웨스트햄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스가 스펜스에게 패스를 주고 나서 약간 설렁설렁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활동량이 적더라고요. 지금 약간 걸어다니고 그리고 활동량이 적은 시몬스인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0대0으로 끝이 났는데 와 시몬스가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는데 전반 분석을 통해서 시몬스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57% 먹고 웨스트햄이 47% 먹었습니다. 그리고 슈팅 5개, 뉴스팅 1개 나왔죠. 그리고 웨스트햄은 슈팅 2개, 뉴스팅 1개 나왔는데 예상 골값이 0.29가 나오면서 토트넘의 전반 경기력이 왜 재미없는지 이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 평점을 보면요. 지금 분량을 부상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여준 마티스텔이 최하 평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쿠두스는 오늘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받아서 그럴까요? 약간 위축되어 있었고 시몬스는 정말 많은 기대를 해주었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7번을 받을 만한 선수의 자격은 없어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반 통계를 보면 시몬스는 뭐 패스 정확도 91%가 나오면서 존슨보다는 패스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한테 7번을 준 것은 기회 창출해라, 키패스를 뿌려라 라고 7번을 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반전에 번뜩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걸어 댕기는 시몬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두스도 오늘 계속 전 팬들에게 야유를 듣다 보니까 패스 정확도도 떨어지고 약간 기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쿠두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1,000억 주고 사왔죠? 1,000억 주고 사왔죠? 지금 한 500억 주고 이번에 완전 영입했나요? 최전방에 약 2,500억이 쓰레기 3명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와 프랭크 감독 어떡하죠? 여하튼 전반전 정말 최악이었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내가 왜 이런 경기 왜 보고 있는지 모르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후반전에는 제발 달라진 경기력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시몬스는 까방권 한 장을 획득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에 평범했던 시몬스는 코너킥을 찼는데 요렇게 잘 휘어서 들어갔고요. 그 공을 파페사르가 맛있게 헤더로 받아먹으면서 후반 2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스트햄이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우책이 스터드를 들고 팔리냐를 가격해 버렸는데 다이렉트 퇴장을 받은 소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1대10 싸움이 된 토트넘이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로메로의 롱패스를 베리바리 박스 안에서 헤더로 골을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골 더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베리바리 박스 안에서 공을 치고 들어가서 반더벤에게 패스를 주었는데 반더벤의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3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시점 경기는 끝났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지루한 경기력이었지만 후반전에 시몬스의 코너킥에서 파페사르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웨스트햄이 그 후에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겼지만 그래도 쌍욕을 먹는 토트넘 선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마티스 텔이었습니다.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마티스 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면서 마티스 텔을 욕했습니다. 텔은 이번 경기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다고 후반전에 콜로 무한히 너라고 VAR이 웨스트햄의 최고의 선수였다. 쿠두스의 골과 도움은 꼭 필요한 것 같다. 텔은 쓸모가 없다고 그리고 자비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옮겨라 라면서 사비 시몬스를 공미로 옮겨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 미드필더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사비는 측면이 아니라 중앙에서 뛰어야 된다 라고 반응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팬은 텔 아웃 텔 꺼져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텔은 혼자서 최전방에서 뛸 수 없다고 시몬스가 중앙에서 뛰어야 한다 제발 부탁해 텔 제발 빼라고 애초에 선발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공중전에서 위협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라고 반응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팬은 앞에서 좀 더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텔은 9번 공격수가 아닙니다. 빌드업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파이널 서드에서의 플레이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마티스 텔은 오늘 경기에서 이겼지만 혼자서 욕을 먹고 있었는데 와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하튼 손흥민 선수 대체자로서 토트넘에 완전 영입되었던 마티스 텔은 이기지만 욕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하튼 이번 경기에서 시몬스는 그래도 좋은 킹 능력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